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검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턱시도 입은 남자들, 드레스 자락을 날리는 여자들 사이로 한 중년 여인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낡아 터진 빨간 고무장갑 한 켤레, 주름진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누군가 코를 막았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연회장 저편에서 한 젊은 검사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얼음물에 불려온 손, 누룩 반죽하느라 갈라진 손마디, 그 모든 세월을 증명하듯 빨간 고무장갑을 꼭 쥔 채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어머니는 아들의 가장 빛나는 날, 가장 수치스러운 물건을 들고 나타난 걸까요? 그 고무장갑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것은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수업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좋은 기운이 머물길 마음으로 전합니다. 남편을 보내던 날 하늘도 울었습니다. 38배 과부가 된 그녀 앞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 통장에는 딱 80만 원. 장례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친정에서는 아이를 맡기고 재혼하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집이라도 팔아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손을 꼭 잡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남긴 허름한 기와집. 거기서 그녀는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쌀을 씻다가 손이 얼어 감각이 사라졌고 누룩을 반죽하다가 손톱이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겨울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얼음장 같은 물로 쌀을 씻어야 했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껴도 물은 그 안으로 스며들었고 벗으면 손마디가 퉁퉁 불어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술독 앞에 앉아 있으면 시큼한 냄새가 온몸에 배어들었습니다. 슈퍼에 장 보러 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학교에 가면 다른 엄마들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시큼한 냄새가 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냄새가 우리 밥 먹여주는 냄새란다. 아들은 그 뒤로 냄새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 끝나면 달려와 술독 청소를 도왔고 병에 라벨 붙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어린 손으로 삐뚤빼뚤 라벨을 붙이는 아들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햇볕 드는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겨울마다 동상에 걸린 손가락으로 누룩을 치대고 여름마다 더위에 정신이 아득해져도 술독을 지켰습니다. 밤새 발효 온도를 맞추느라 한숨도 못 자던 날들. 손님이 안 와 술이 쌓여가도 절대 품질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골이 늘어났고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은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1등, 고등학교 때는 전국 모의고사 상위 1%, 선생님들이 서울대 법대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술 빚는 양을 2배로 늘렸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고무장갑 속 손은 이제 제 손 같지도 않았습니다. 부어 터진 손마디, 갈라진 손톱, 굳은 살투성이 손바닥.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술독 앞에서 그만 기절해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들이 울먹이며 그녀의 손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엄마 손을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꼭 엄마 손 고쳐드릴게.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 강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술독 앞에 앉았습니다. 이 시큼한 냄새, 이 부어터진 손, 이 모든 고통이 언젠가 아들의 웃음으로 돌아올 거라 믿으며 아들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온 동네가 축하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술독 앞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해 동안 닳고 다른 빨간 고무장갑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겼다. 그 고무장갑 속에는 20해의 세월이, 수만 번의 새벽이,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갑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전쟁터였고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아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처음 나온 검사라며 온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겠구나.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고개 꼿꼿이 들고 살 수 있겠구나. 아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를 초대하던 날 그녀는 손수 담근 술 한 병을 들고 갔습니다. 20해 동안 빚어온 술 중 가장 정성스럽게 만든 술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바빠졌고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내려오겠다던 약속도 업무 때문에 못 지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검사면 바쁘지. 나라 일 하는 사람인데 이해해야지.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대는 판사 집안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구나. 설렘 반 떨림 반으로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담근 최고급 전통주 10병, 정성껏 말린 산나물, 그리고 손수 짠 한복감. 약혼식 날 아들의 집에 들렀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을 냉장고에 넣어주려고 문을 열었다가 책상 위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혼주 소개때 되도록 뒤쪽에 계셨으면 합니다. 친정 쪽 하객들이 전통을 중시하는 분들이라 다소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하시는 점은 굳이 부각하지 않으셨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쥔 손이,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사돈집에서 보낸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들의 필체로 적힌 답장. 알겠습니다.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20해 동안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사하시는 점을 부각하지 말라고요. 그 장사가 내 등록금이었고 내 학원비였고 내 책값이었는데 그 시큼한 술 냄새가 내 밥이었는데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며칠 뒤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돈 어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잠깐 갔습니다. 손수 담근 술을 선물하려고요. 하지만 식당 유리문 너머로 보인 광경에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드님,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농사, 장사도 아니고 농사.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멀쩡히 앉아서 거짓말을 하는 아들을. 20해 동안 술독 앞에서 동상 걸린 손으로 버텨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깨던 얼음물, 여름마다 견뎌낸 발효실 더위, 손마디가 퉁퉁 불어도 놓지 않았던 누룩 반죽. 그 모든 게 부끄러운 거였습니까? 내가 검사되는데 걸림돌이었습니까?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습니까? 그날 밤 그녀는 술독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원망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배신감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가 이렇게 자라버렸구나. 엄마의 손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쭈글쭈글 늙어버린 손, 굳은 살 박힌 손마디, 갈라진 손톱. 이 손이 아들에게는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손은 자랑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지켜냈으니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성공했지만 사람됨은 실패했구나. 검사복은 입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배우지 못했구나. 바로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를.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줘야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아프고 가장 필요한 수업을 말입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 피곤하실 텐데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식은 간소하게 할 거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하는 성대한 결혼식이란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지 말라고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 안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술독에서 퀴퀴한 누룩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20회를 함께한 이 냄새. 아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냄새였지만 그녀에게는 생명 같은 냄새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술독 뚜껑을 열고 오늘 발효될 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회 동안 써온 빨간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새 것으로 바꾸라는 아들의 선물을 마다하고 끝까지 간직했던 그 장갑. 구멍 난 곳을 꿰매고 색이 바랜 곳을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누룩 한 덩이를 보자기에 곱게 쌌습니다. 20회 전 처음 술을 빚을 때 만들었던 누룩. 아들과 함께 반죽했던 그 누룩의 마지막 남은 조각이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을 달려 특급 호텔 앞에 섰을 때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화려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문,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이런 곳에서 내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촌스러운 옷차림, 손에 든 낡은 고무장갑과 보자기.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하객인가 본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웅장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화려한 꽃장식, 우아한 음악. 그 한가운데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보자기에서 스며 나오는 누룩 냄새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회 동안 술독 앞에서 보낸 새벽들, 동상에 걸려도 놓지 않았던 누룩 반죽, 손마디가 퉁퉁 불어도 계속했던 술빚기.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집에 계신다고.
그녀는 대답 대신 품에서 빨간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20해 동안 그녀의 손을 감싸왔던 아들을 키워낸 온갖 고생의 증거. 그것을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 모자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누룩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곰팡이 꽃이 핀 20회 묵은 누룩. 그것을 화려한 하얀 식탁보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떨고 있는 아들의 눈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왔던,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내 뿔이다.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음악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내가 8살 때였다. 아빠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넌 물었지.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난 대답 못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도 몰랐으니까. 그녀는 식탁 위 누룩을 가리켰습니다. 곰팡이가 핀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그것을. 다음 날 새벽 난 이 누룩을 처음 만들었다.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었어. 얼음물에 쌀을 씻는데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더라.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다. 너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아들이 고무장갑을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그 낡고 해진 고무장갑을. 이 장갑 기억하냐? 내가 중학생 때 용돈 모아서 사준 거. 엄마 손이 너무 부어서 걱정된다며 새 장갑 사줬지. 근데 엄마는 이 빨간 장갑을 못 버리겠더라. 왜 그런 줄 아냐? 그녀의 손이 천천히 들려졌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손. 손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손. 첫 겨울에 동상 걸렸을 때도, 두 번째 겨울에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났을 때도 이 장갑은 엄마 손을 감싸줬다. 내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새 누룩치댈 때 이 장갑 속에서 엄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울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 너 때문에. 연회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 몇몇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고3 때 학원비가 모자라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기억나냐?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 날 통장에 돈을 넣어줬지. 그날 밤 엄마가 뭘 했는지 아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20개 술독을 다 열어서 검사했다. 팔 수 있는 술을 모조리 팔았어. 1년치 물량을 한 달에 다 내놨지. 그 돈으로 내 학원비 냈다. 손님들한테 미안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 새끼 공부가 먼저였으니까. 그녀가 누룩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명 아래 곰팡이 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누룩이 썩어 보이냐? 역겹냐?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술이 안 돼. 이 곰팡이, 이 냄새, 이 모든 게 발효의 시작이야. 너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입은 그 멋진 옷, 내가 받은 그 훌륭한 교육, 내가 서 있는 이 화려한 자리, 다 여기서 시작됐어. 식탁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고급 요리들, 값비싼 꽃장식, 샴페인 잔들. 이 자리가 부끄럽진 않다.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 이만큼 컸으니까. 근데 내가 부끄러운 건 이 자리를 만든 게 뭔지 잊어버렸다는 거야. 아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번 주에 봤다. 사돈 어른께 거짓말하는 거. 엄마가 농사 짓는다고. 술 빚는 게 창피했냐?
장사꾼 엄마가 내 앞길에 걸림돌이었냐? 아들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었으니까. 엄마는 내가 검사가 돼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남 위에 서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고. 엄마가 바란 건 내가 누구 앞에서든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 근데 넌 지금 제일 당당해야 할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 너를 여기까지 만든 사람 앞에서. 누룩을 다시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퍽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이게 내 탯줄이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20해 동안 너를 살린 것. 자궁에서 10달 널 키운 탯줄보다 더 길고 질긴 탯줄. 이걸 자르고 싶으냐? 부끄러워서 끊고 싶으냐? 연회장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신부도 신부 어머니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 손으로 살았다. 그녀가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갈라진 손톱, 퉁퉁 부은 손마디. 이 손이 더럽냐? 흉하냐? 엄마한테 이 손은 훈장이야.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거야. 이 손으로 너를 지켰으니까. 이 손으로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하얀 턱시도 입은 신랑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 일어나라. 검사가 무릎 꿇는 건 법정에서 정의 앞에서만 하는 거다. 엄마 앞에서는 당당히 서라. 대신 명심해라. 내 등 뒤에 이 고무장갑이 있다는 걸. 내 뿌리에 이 누룩 냄새가 있다는 걸. 그걸 부끄러워하는 순간 넌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다. 아들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은 채로 어머니의 고무장갑 낀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30년 인생에서 가장 크게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회장은 고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는 할머니, 고개를 떨구고 우는 중년 남자, 손수건을 꺼내는 젊은 여자들. 신부가 다가왔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집안이 체면을 너무 따졌습니다.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신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들 잘못이지. 내 집안 잘못도 아니고. 다만 그녀가 신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하는 거란다. 화려한 옷 벗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말아라. 우리 아들놈이 또 잘난 척하거든 이 고무장갑 생각하라고 해라. 신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판사복 입고 법정에 서는 준엄한 분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겉모습만 봤습니다. 직업이, 학벌이, 집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귀한 건 사람 됨됨이더군요. 제 딸이 시집 가는 곳은 화려한 집안이 아니라 이런 어머니를 둔 집안입니다. 제 딸은 축복받은 겁니다.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죠. 그때 아들이 비로소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는 고무장갑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무장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0해 동안 어머니의 손을 감싸왔던 그것을 어머니, 저는 제가 혼자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제 노력으로,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착각했어요. 아들이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자리, 이 옷, 이 사람들, 전부 어머니 손 위에 세워진 거였는데 그가 고무장갑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하객이 볼 수 있게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이 낡은 고무장갑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어머니의 땀이, 어머니의 눈물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 그러다 10사람, 20사람. 순식간에 연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감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끄러워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전통주를 빚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가장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 부드럽게,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되는구나. 아들을 살짝 밀어내고 연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예쁜 잔치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놈이 배워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제 다 가르쳤으니 돌아가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신부가 다급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주례도 안 하셨잖아요. 축하도 못 받으셨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이미 축하받았어. 내 아들이 다시 사람이 되는 걸 봤으니까. 하지만 신부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신부 부모도 하객들도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머무르기를 바라는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축사 한 말씀 해주세요. 다른 하객들이 호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20해 동안 술독하고만 대화했으니까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 아들은 화려한 곳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그녀가 고무장갑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고무장갑처럼 세상에는 겉으로 볼품없어 보여도 속은 단단한 게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 많을 겁니다. 그때 이 고무장갑 생각하십시오. 낡아 보여도 끝까지 손을 지켜주는 이것처럼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잘 살아라. 바르게 살고. 그리고 신부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가끔 혼도 내주고. 마지막으로 누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가져가마. 첫날 밤에 이걸로 술 한 잔 나눠 마셔라.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을 거다. 인생도 그렇다. 그렇게 그녀는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손에 든 채로 등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수업을 마쳤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을.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빨간 고무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장갑은 이제 아들에게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오늘 깨달았으니까요. 장갑이 아니어도, 누룩이 아니어도 이제는 알 테니까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분에 여기 있는지. 집에 도착해 술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0해 동안 맡아온 냄새. 아들은 이 냄새가 싫다고 했지만 오늘 이후로는 다를 겁니다. 이 냄새 속에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고무장갑을 벗어 술독 옆에 곱게 놓았습니다. 갈라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엔 흉해 보일 이 손. 하지만 그녀에게 이 손은 자랑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지켜냈으니까요. 문득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그래, 잘 도착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아. 엄마도 사랑한다. 바르게 살아라. 전화를 끊고 다시 술독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누룩을 치댈 것입니다. 손이 부어도 허리가 아파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게 그녀의 삶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요.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니까요. 그녀는 빨간 고무장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너 덕분에 내 아들 제대로 키웠다. 세상에서 가장 낡은 고무장갑.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것이었습니다.